당대표 이전에 제 일정이잖아요. 많은 언론이 제가 안 가면 또 해석을 붙일 거 아닙니까 뒤에다가. 그렇죠.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이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면서 정치를 잘 모릅니다.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패싱하는 정도의 상황들이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할 정도면 후보로서는 좀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닌가. 굉장히 지금 좀 갈등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다 하는 것뿐이고. 예,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적고 사라진 당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도 끄고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건데요. 당대표와 대선 후보의 공개적인 충돌은 사상 초유의 일일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와 윤석열 후보의 오늘 반응부터 좀 더 길게 만나보겠습니다. 제 일정 가득하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언론이 제가 안 가면 또 해석을 붙일 거 아닙니까 뒤에다가. 그렇죠.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 협조 안 한다 또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한 상황인데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를 그만둔다고 하면 선대위를 풀어나갔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 가정적인 질문 하지 마시고요. 네.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다 하는 것뿐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조금 전 반응까지 화면으로 보고 왔습니다. 어제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 역할을 다할 뿐 윤석열 후보입니다. 첫 질문부터 정 의원님께 들어야 되겠네요. 이준석 대표와 제일 친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고 상의하고 또 이제 속내를 얘기하고 이제 듣고 제가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요. 친분이 깊으신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어디 있습니까? 집에 아마 계실 겁니다. 집에 있다. 네. 뭐 휴대전화나 뭐 모든 연락은 지금 당과는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다. 그럼 그 집에 있는, 자택에 있는 칩거를 언제쯤 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그 당대표가 생각하는 정권 교체의 그림과 어떤 방법과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꾸 부딪히니까 그 본인은 아마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예. 왜냐하면 그 처음부터 이제 당대표가 돼서 본인은 정권 교체의 사명을 띠고 사실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께서 정권 교체에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2030의 상징적인 사람을 사실 그 대표 자리에 앉힌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만큼 많은 준비를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본인의 그 책임감 때문에. 근데 그 그림을 계속 그려왔는데 지금 이제 이 선대위의 이 그림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니까 아마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대해서 수정된 그림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아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휴대전화를 이준석 대표가 꺼놨는데 그래도 정 의원님과는 종종 연락이 좀 되시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게 뭐 오늘 하루인데요. 뭐 어제 통화했고요. 제가 너무 정색하고 질문을 드렸네요. 그러면 시간을 어제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에 표현이 된 6시 30분에 국민의힘 초선 5명과 회동을 했고 여기서 술자리를 겸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시 50분에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그렇다면 여기까지 1시간도 채 안 돼서는 웃음 표시 있는 이모티콘까지 올렸는데 그리고 회식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오늘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겠다. 어젯밤에 없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원래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의원들을 3, 4호씩 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아마 TK 출신 의원들 등등 해서 한 5명하고 이제 저녁자를 했는데 꽤 아마 술을 많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좀 고민도 많고 뭐 있어서 꽤 많이 술을 마셨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제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저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이 사건은 사실 좀 뿌리는 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입당을 할 때 이준석 대표가 지방 일정이 있을 때 그냥 뭐 어쩌면 기습이다 아니 뭐 없을 때 와서 입당했는데부터 상당히 좀 어긋나기 시작했죠. 또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홍준표 후보를 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아마 이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했고 당 대표가 난 다음에도 사실 본인이 방송에나 뭐 라디오에 나가서 당 내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실시간 중계하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신감들이 굉장히 아마 서로 간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날도 같은 경우에 이날 아침에도 사실은 방송에 나가서 본인이 저 어떤 불만들을 그냥 다 토로를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인 들어온 거 등등에 대해서 뭐 다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또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와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갈등이 쌓이면서 아까 뭐 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제 정말 마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까지 간 게 아닌가. 결국 저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일단 당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저렇게 하는 행동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 윤석열 캠프 측도 저는 이준석 대표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거. 저는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 의원님, 어제 이준석 대표가 초선 5명과 술자리를 했을 때 정 의원님과 통화를 하셨다면서요? 이준석 대표하고? 저는 사실 술자리가 있었는지 몰랐고요. 그 이제 급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빨리 통화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마도 저 문자 때문이었어요. SNS에 올린 거. 그렇다면 여기까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이제 해서 통화를 했는데요. 그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제 내용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인의 고통과 고민이 되게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이 30대의 당 대표가 또 그 받는 고통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최고위원이 됐을 때 우리 지도부는 정권 교체에 정말 사명을 띈 야당에 정말 초유의 이 사태를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는 이 당대표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고 정권 교체가 돼서 우리 30대 2030에게 희망을 주는 야당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사실은 제가 옆에서 많이 이제 도와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내가 그러는데 보니까 지금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 고통,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해서 빨리 이 그림을 수정해서 이 선대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펼칠 수 있는 영역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그거를 지금 저희가 얘기했었습니다. 대단히 애들러서 말씀하신 것도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전화 통화에서 저 당대표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정 의원님께 얘기를 했습니까? 뭐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당대표 뭐 정말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정 의원님께 했나 보죠? 저도 20대의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그냥 한마디 딱 하면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냥 힘들다는 그런 여러 토로들을 좀 했었군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잘 도와야 한다면서 보완해야 될 건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면서 정치를 잘 모릅니다. 후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여성 정책이라든지 우리 여성위원회가 주도해서 후보에게 조언을 하고 또 후보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를 잘 모른다라는 표현 때문에 저것도 기사화가 많이 됐었는데 최병무 의원님 뭐 어제 일정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돌아가면서 술자리를 갖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이제 누적된 여러 가지의 뭐 불만이나 고민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본인이 원래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다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나 실제 어제 있었던 그 자리에서의 대화는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 같은 것도 없었고 서로 덕담하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예. 그동안에 누적된 결과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뭐 정치를 잘 모른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거두절미가 돼서 그런 거지 그 앞뒤 얘기는요. 아까 뭐 보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잘 보좌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마치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뭐 디스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맥락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석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당대표가 칩거에 들어갔다. 이제 앞으로 선대위 운동, 선대위 활동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윤석열 후보나 그 주변 계시는 분들이 일단 후보가 된 다음에 뭐 이른바 당을 뭐 접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준석 대표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30대 보수정당의 선출직 당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지금 보수정당으로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젊은 20대, 30대 당원들이 수만 명이 몰려 들어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 이준석 대표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주변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홍준표 의원 말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금 뭐 공박을 하고 궁지로 모는 것 같아서 참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정말 본격적인 정치력의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의 후보로서는 검찰총장을 두고 수개월 만에, 불과 몇 달 만에, 6달 만에 제1야당의 대권 후보가 될 때까지는 어찌 보면은 짜여진 각본처럼 쭉 대본을 보듯이 했는데 예. 이제는 본인이 풀지 못하면은 이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선출직 당대표하고 척을 져가지고 대선을 이기겠다는 생각은 쉽지 않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윤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충청도를 내려갔습니다. 예. 그 대선 후보로 첫 지방행인데 그 자체가 지금 뭐 의미가 퇴색돼 버렸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뭐 후보 뽑힌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선대위 구성도 못하고 당대표하고 연일 치고받고 싸마다가 알겠습니다. 당대표는 또 당무를 거부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한 오만하게 비치지 않을까, 뭐 실증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미영 의원님, 통화에서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은 힘들다라는 토로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네. 그러면 정말 들으셨을 때 선대위 활동까지 거부하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에 정말 당대표를 그만둘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느꼈는지 정말 당대표 던질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상황은 술이 사실은 약해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이제 과하게 술이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술 들어가면 자기 속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들다는 걸 그걸 토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한다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잘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협의 과정이 좀 서로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다음에 약간의 배려가 서로 필요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소통이. 이제 그런 좀 아쉬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쳐 나가면 그건 금방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또 초반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진행된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도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취중에 네. 조금 더 격양된 상태에서 SNS로 올렸고 물론 뭐 그게 어제 돌발적인 우발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오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그럼요.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후보 또는 윤석열 후보 측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봉사활동 일정 같은 거는 제가 신경 쓸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레벨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기획하는데 1도 기여 안 했고요. 예. 저는 제가 전당대회 때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 경선 흥행을 할 수 있을까 때문에 나중에 다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빅 이벤트들 준비하는 게 제 역할이지. 8월 12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주에 가 있을 때니까 대표가 특정 후보가 거기서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뭐 입당할 때 패싱하긴 했죠. 그건 뭐 다시는 정당사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꽤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선대위원장 기자회견도 전혀 몰랐다는 얘기. 쪽방촌 봉사활동도 윤석열 후보 참석 안 했다.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도 이준석 대표가 지방 행보를 했을 때 있었다. 지역 순회 행보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물론 뭐 윤석열 후보와 파열음도 있습니다만 영선 30대 당대표의 한계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벌써 나오는데요. 글쎄 저는 뭐 영선의 한계라기보다는 본인이 일단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뭐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뭐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또 물밑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들,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의 층위가 다 다르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모든 걸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20, 30대의 또 특성일 수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만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예. 즉 내부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머리에 들어온 거는 다 일반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듣는 상대방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든지 굉장히 좀 어색하겠죠. 왜냐하면 직접 이야기하는 거하고 방송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는 아까 최명무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정치를 잘 모른다. 딱 그거만 딱 떠놓고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 앞뒤 맥락을 놓고 보면 또 아니거든요. 말이란 게 그렇습니다. 근데 당대표직이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뭐 라디오 방송에 매일같이 한 2개씩 3개씩 나가서 다 실시간 중계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방송국 입장에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공개가 되면 그 상대방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 이 대표에 대한 불신감들이 상대방한테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누차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이 대표가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좀 저는 직접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중계하듯이 이야기하지 딴 사람 통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면 좋겠고 윤석열 후보도 이 뭔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시간이 어려우면 정말 두 사람 간의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없다 보니까 다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국민들은 무슨 뭐 축구 중계 보듯이 실시간으로 이 야당의 지금 이 분열상들을 다 중계 방송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설도 보고 있고. 물론 재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 대선 국면에 이런 식으로 갈등들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양쪽 다 정말 이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대표의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칩거가 윤석열 후보로서는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청년 지지층 확보가 절실할 텐데 이준석 대표 카드, 이준석 대표는 버릴 수 없는 이제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